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04일 만에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방 살리기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 내 12개 시군도 포함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활력 사업으로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초시, 시의회, 환경단체 간의 의견이 분분해 여전히 갈등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를 합쳐보니 올해만 1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조정되면서 강원도에서도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 또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이나 주인 모두 반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역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어 일상 회복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고 손님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자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으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이 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도 모처럼 팀원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직원들하고의 좀 소통도 또 원활해질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규제되는 것보다는 완화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도 예약 손님상을 준비하느라 개시 전부터 이미 분주합니다. 아직은 단체 손님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30% 정도? 예. 왜냐면 빨리 먹고 나가기 때문에 저녁에 술 한잔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유 있게 좀 드실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앞으로 2주 더 3단계로 유지되지만 각종 모임과 영업시간의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고 노래방과 목욕탕,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결혼식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250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최대 30%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의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일단 긍정적입니다. 어제 원주는 8월 18일 이후 60일 만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강원도는 104일 만에 한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던 7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신규 확진자가 7명 나오면서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명, 강릉과 철원 각각 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935명입니다.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생활체육 인재육성 프로젝트 플레이 윈터 스포츠 아카데미가 강릉에서 열립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은 오는 23일부터 2개월 동안 강릉 하키센터와 강릉 실내 빙상장에서 피겨스케이팅과 파라 아이스하키 등 두 종목에 대해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겨와 파라하키 스포츠 아카데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가 열렸던 강릉 올림픽파크 빙상시설에서 열려 올림픽 유산 활용의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강원도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강원도 내 상당수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위기를 인식하고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12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양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3명, 양양읍을 제외한 5개 면 지역에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한 달에 한 번도 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젊은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낙산도립공원의 해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개발,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또한 확대하고 지난해 신생아가 평균 한 달에 1명, 즉 12명 이하로 태어난 강원도 내 읍면동은 약 90곳, 신생아가 아예 없었던 곳도 5곳이나 됩니다. 반면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를 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2곳이 지정됐는데 인제군을 제외한 10개 군지역 모두, 그리고 삼척과 태백 등 시지역도 2곳 포함됐습니다. 먼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대응에 적합한 총 5조 원대의 국고 보조 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 가점이나 사업량 우선 할당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업도 강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인구 유출로 존폐를 걱정하는 사이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되며 삶의 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확한 진단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만이 지방과 수도권 모두를 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연이은 소송전이 벌어지는 갈등 속에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속초시의회가 현장을 점검했고 환경단체들은 선상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속초 북부권을 살려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요청해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소송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영랑호에 수달과 흑곤이 등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원주지방환경청,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고 결국 공사가 재개돼 어느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정률은 85%가량으로 속초시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11월 중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미관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좀 약간 슬하게 경관을 조금 해친다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는 일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속초시 의회가 현장 점검을 벌인 가운데 사업 추진을 주장한 의원들은 물론 참석한 상당수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또 다른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예쁘지 않고 지금 철물 구조들하고 지금 바닥면이나 이런 상황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속초시는 완공 이후에도 다양한 환경 조사를 이어가고 운영의 묘도 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양 환경 역량 조사와 어떤 조류에 대한 어떤 이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간 운영에 따른 어떤 비공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도를 조정한다던가. 환경단체들은 생태탐방로 공사 현장 주변에 배를 띄우고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영랑호는 자연 석고거든요. 그래서 자연으로 그냥 놔둘 때 가장 좋은데 여기다가 필요치도 않은 불필요한 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그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갈등 속에 모습을 드러낸 영랑호 생태탐방로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와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30대 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을 계기로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합쳐보니 올해만 1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앞에 여성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교육계에서 일어났다며 강원도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교육청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강원도 교육청이 그동안 발생한 성비위 사건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에 이어 강원도 교육청은 거듭 이번 성매수 사건은 개인 일탈이라며 의미를 촉수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물론 청렴 교육을 규정대로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각종 범죄로 형사 입건된 이곳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120명이 넘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올해만 11명, 폭행, 협박의 아동 학대까지. 2019년 78건이던 범죄 건수는 올해 12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 소지와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최근 3년간 19명이나 저질렀습니다. 교육계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범죄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견책과 관봉 등 경징계와 파면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모두 합쳐도 2019년과 2020년 모두 고작 22건씩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직원교육 강화 등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범죄 건수는 물론 범죄 유형을 따져봐도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는 도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 수확철을 맞은 고랭지 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에다 인력난이 겹쳐 무와 감자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출하를 포기하는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해발 850m 고랭지 밭입니다. 가을무 수확을 이미 끝냈어야 하는데 밭 33,000 제곱미터 가운데 축구장 2개 정도 물량은 그대로 밭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런 그 상처라든가 점들이 있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현지에서 판매되는 무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3-4천 원 수준. 지난해 15,000원과 비교하면 인건비를 들여 수확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 사실상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랭지 밭에는 이렇게 감자도 심어져 있습니다. 무를 수확하고 난 뒤 이 감자도 수확해야 하는데 무가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서 감자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무를 뽑아내고 감자를 캐야 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값 하락과 농촌 인력난 모두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무 소비가 크게 줄었고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농산일 할 사람 찾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운 좋게 사람을 구한다 해도 하루 인건비가 15만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무 500박스 실어야 2,000원씩 받으면 250,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작업비만 해도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농사로 돈을 벌어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빚에 빚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강원도가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대출금 상환과 이자를 유예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올해 저거 한 거를 갚지를 못해요. 빌린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 막막한 거죠. 코로나19로 벌써 2년째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농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농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에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6, 7m가량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부터 21일 밤까지 동해안 앞바다에는 6m 안팎의, 먼바다에는 7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며 풍랑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속초해경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하고 방파제 등의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 사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강릉시는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 공공하수처리장이 오는 28일 준공돼
사천해변과 사천천 일대 수생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 내 생활하수를 하수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300억여 원 규모의 사천 지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옥계 지역과 포남동, 연곡면에 대해서도 오수관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폐광지역 7개의 시군의회가 폐광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남 화순에서 제1차 정기회를 열고 폐광지역 현안사항 공동대응과 상생발전을 위해 대표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태백시의회 정미경, 문관호 의원이, 정선군의회 전영기, 배왕섭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며 개선을 권고하자 수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선원의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평균 182만 원으로 숙식비 무상 제공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 침해가 많다는 건 사실 확인이 부족한 억지 주장이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우는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베트남 국적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의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삼척시가 단풍철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관광사업체 방역수칙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 관광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출입자 체온 측정과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과 환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주요 관광지에 20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 집중 공모에 나섭니다. 내년 운영 규모는 20억 원으로 시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시정 참여형의 15억 원,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등 동단위 자치 계획형의 5억 원으로 구분해 실시합니다. 동해시민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공모 접수에 참여할 수 있고 동해시는 이 기간 시민 설문조사와 온라인 예산학교를 병행해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는 주민 공모 사업에 전체 55건이 접수돼 올해 사업에 36건이 반영됐고 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태백시가 지역 내 버스 정류장에 방한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태백시는 등광사와 고원아파트 등의 버스 정류장 11곳에 외부의 찬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투명 천막 등의 방한시설을 다음 달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